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경상남도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된 것은 차별행위라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가 이를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남 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이철승 소장과 함께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창원에 거주하고 있는 캐나다 국적의 한 외국인이 지난해 10월에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앞서 제가 좀 잠깐 설명해드린 대로 평등권 침해다. 네. 개선을 권고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권위의 결정은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코로나19의 재난은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큰 피해를 당했는데 재난 지원에 관련된 정책은 국적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면서 지급을 했습니다. 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차별적인 문제는 한국의 헌법 정신에 기초했을 때도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고 또 차별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시정 권고를 내린 의미 있는 그런 권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경상남도가 이 개선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유로는 절차의 문제, 예산상의 문제도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외국인 주민들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침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들은 마찬가지로 주민으로서 거주하면서 기본적인 납세의 의무를 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예. 50% 이하의 소득과 또 종합적인 소득이라든가 혹은 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하는데 외국인 주민들은 여기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적으로 외국인 주민은 경상남도에 13만 5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선별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것은 행정기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매우 적은 숫자인데 이 적은 숫자도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서 지급을 보류했다는 것은 좀 궁색한 그런 변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경상남도가 덧붙인 대답이 뭐였냐면요.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회신을 했는데 어떤 검토들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등록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따라서 외국인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여행을 오거나 단기 체류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외국인 등록이 거부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기적 체류 자격을 가지신 분들에게 외국인 등록이 허용되고 있고요. 이렇게 장기 체류에 의해서 외국인 등록이 허락된 분들, 허가된 분들, 이분들이 소위 행정법상 외국인 주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분들이신가요? 맞습니다. 외국인 주민들을 얘기하는 그냥 거죠. 단기 체류나 여행으로 오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장기적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소득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비자고 그거에 따라서 소득 활동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납세 의무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게 돼도 코로나19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이 선진국 일반에서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대부분 다 지급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도 해외에 살면서 여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차지에 이 문제가 나온 이상 조례를 통해서 명확히 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그러면 작년에 이제 정부가 지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있었잖아요. 일괄 지급했던. 네.
여기서도 외국인 주민들은 배제가 됐습니까? 네, 지금 말하는 외국인 주민들은 네. 배제됐고요. 예. 결혼 이민자라든가 일부 이건 국민에 편입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만 해당이 됐고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배제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인권위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면 지금 경상남도 한 지자체에서 어떤 의견을 낸 수준이지만 혹시 다음에 정부가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외국인 주민들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될 법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되고요. 예.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정 지시를 내렸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가 네. 그거에 근거해서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번 달부터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경기도는 이번이 2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1차 때는 포함이 그럼 안 됐다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권고안을 보고 네네. 2차 때는 포함을 시켰다. 네네. 좀 다른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네. 근데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좀 정서적인 거부감을 드러내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앞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세금을 내신다고 설명을 했는데 네. 보통 이거 반대하시는 국민들께서 내세운 논리가 세금은 우리가 냈는데 네. 왜 혜택을 외국인까지 주느냐 네. 이런 네. 논리를 보통 펴시거든요. 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정보는 이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예, 예. 말씀하시는 것들이고요. 사실상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선진국입니다. 따라서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국제사회 일반 선진국에 요구되는 국제사회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예. 이제는 저희 대한민국도 그것에 따라야만 되고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국위 활동을 하는 것도 이에 준한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아마 EU, 그러니까 유럽연합과의 네. FTA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진척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그 FTA 성사 여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협약을 선결 조건으로 비준해야만 되는데 그 내용 중에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협약과 특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문제가 예.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요. 이것을 선결 과제로 우리가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과의 국익을 도모할 수 있는 FTA도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 환경이 이렇게 변한 거에 걸맞게 예. 저희 나라도 그 일반적인 위상에 맞는 그러한 이익들을 도모해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인식도 좀 바꾸는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